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3교시 기업진단지도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서브노트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인사평가, 조직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헷갈리는 오답 함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고득점을 위해 함께 달려봅시다. 자, 먼저 빈출 1위 동기부여와 조직행동 이론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다들 아실 텐데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차시현 순위죠. 조직 적용 예시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은 생리적 욕구 충족이지만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는 위생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과정이론은 어떤 과정으로 동기가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동기가 결정된다는 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임금이 투입이 아닌 산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직무설계 이론에서는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을, 인지평가 이론에서는 외재적 보상이 오히려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제 빈출 2위 인사평가 및 직무관리 파트입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는 그 목적과 결과물이 명확히 구분되는데요.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작성이 목적이고 직무 평가는 공정한 임금 산정이 목적입니다. 특히 직위 분석 질문지, 즉 PAQ는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직무 평가의 4가지 기법인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의 특징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사평가 기법으로는 BSC, MBO, BARS, ACM 등이 있습니다. BSC는 재무뿐만 아니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 비재무적 관점도 포함하는 균형성과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사평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 예를 들어 후광 오류, 관대화 경향, 중앙집중 오류, 대비 오류는 사례와 함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 함정 문제도 함께 풀어보며 익혀봅시다. 자, 이제 빈출 3위 조직구조 및 리더십 부분입니다.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드워드, 페로우, 톰슨 등 학자마다 기술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번즈와 스탈커는 환경에 따라 조직을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나누었죠. 조직구조 유형 비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윈치버그의 5개 조직 부문은 핵심 운영, 전략, 중간관리, 기술 전문가, 지원 스텝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리더십 이론에서는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서 팀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 피들러의 상황적 합 이론에서 상황이 극단적일 때 화합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프렌치와 레이븐의 5대 권력 원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는 조직구조 및 리더십 관련 OX 핵심 체크입니다. 단위 대량 연속 공정으로 기술을 분류한 학자는 우드워드였죠. 톰슨은 중개형, 장치형, 집약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일원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중보고 차체계라는 점, 그리고 사업부재 조직에서는 기능 중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빈출 4위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SCM입니다. JIT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단기기 풀 시스템이며 칸반을 활용합니다. MRP는 MPS, BOM, 재고 기록 처리라는 3대 입력 자료가 필수죠. 수요 예측 기법에서는 전문가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델파이버, 그리고 최근 자료에 가중치를 두는 지수평활법 계산 예시를 눈여겨보세요. 채찍 효과는 소비자에서 소매, 도매를 거쳐 제조업체로 갈수록 변동폭이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이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악화 요인과 해결 방안도 알아두세요.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PERT와 CPM을 비교합니다. PERT는 불확실할 때 3점 추정법을, CPM은 과거 경험이 충분해 확정적일 때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JIT는 단기기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빈출 5위 재고 및 품질 관리입니다. 재고 기능별 분류에서는 안전재고, 주기재고 등 각 재고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EOQ, 즉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주문량 증가에 따라 재고 유지 비용은 증가하고 주문 비용은 감소하여 합계 비용이 유자형을 그리는 최소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ABC 재고 관리는 파레토 분석을 활용하여 얻은 그 품목은 수가 적지만 금액 비중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품질 경영에서는 TQM과 6시그마가 중요합니다. 6시그마는 3포, 즉 표준 편차 감소에 목표를 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평균 이동이 아니에요. DMAIC 5단계도 순서대로 알아두십시오. QC 7가지 도구는 각각의 형태와 용도를 정확히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레토도는 핵심 원인 선정에, 관리도는 공정의 우연 이상 변동 판단에 쓰인다는 것을 헷갈리지 마세요. OX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은 빈출 6위, 노사관계 및 경영참가입니다. 노동조합 형태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숍샤프 제도는 오픈숍,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에이전시 숍이 있는데 특히 유니온숍은 채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클로즈드숍은 노조원만 채용 가능하니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 교섭 5가지 유형 중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과 직접 교섭하는 방식이고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함께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환경계약은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영참가제도에서는 스캔론 플랜이 이익 참가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본참가와는 다릅니다. 노사관계 및 경영참가 OX 핵심 체크입니다. 스캔론 플랜은 이익 참가이지 자본 참가가 아니었죠? 직장 폐쇄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측에 대한 행위입니다.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것은 대각선 교섭이며 환경계약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주된 노조 형태는 기업별 노조였죠? 잘 기억해 두세요. 빈출 7위 산업심리 검사 및 인사선발 파트입니다.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목적 적합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타당도에서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둘의 핵심 차이는 시간 간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반드시 낮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사선발 의사결정의 4가지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폴스 파저티브, 즉 잘못된 합격은 채용했지만 실제 업무 성과가 불량한 경우로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폴스 네거티브, 즉 잘못된 불합격은 탈락시켰으나 채용했다면 우수했을 사람으로 기회 손실을 의미합니다. 선발률이 낮을수록 선발 도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성격 오요인 모델링 비그 5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빈출 8위 집단 역학 및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집단 사고는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고 리더가 독단적일 때 발생하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으로 악마의 옹호자를 두는 방법이 있죠. 사회적 태만에는 무임승차와 남만큼만 하기가 있습니다. 터크만의 팀 발달 5단계도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특히 규범기에서 의미 있는 팀이 탄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CWB와 OCB도 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직업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카라섹의 요구 마이너스 통제 모델이 핵심입니다. 업무 요구는 높고 통제력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죠.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3단계인 경고, 저항, 소진 단계도 기억해 두세요. 여키스 도슨 법칙에 따르면 각성 수준과 작업 성과 사이에는 역유자형 관계가 있습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수행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오답이니 주의하세요. 빈출 9위 휴먼에러 및 인간공학적 인지입니다. 스웨인, 라스무센, 리전의 에러 분류 기준과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리전의 실수, 착오, 위반의 차이를 잘 이해해 두세요. 실수는 의도는 맞았으나 물리적으로 엉뚱한 행동이고 착오는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또한 뮬러 마이너스 라이어, 폰조 등 다양한 착시 현상과 그 핵심 키워드도 매칭하여 기억해 두세요. 인간, 기계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 시에는 직렬과 병렬 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적, 운동적,
개념적 양립성 사례를 기억해 두세요. 통제, 표시비 즉 CRB는 조종 장치의 이동거리와 표시 장치의 이동거리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CRB가 작을수록 민감하며 미세 조정에 불리하다는 점이 기출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 단기기억 용량은 밀러의 72법칙을 따르며 신호검출 이론에서 누락과 오병보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휴먼 에러 및 인간공학적 인지 OX 핵심 체크입니다. 이전의 착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CRB가 작으면 민감하고 미세 조정에 불리합니다. 사다리꼴 안선길이 착시는 폰조 착시이고 긴급 상황에서는 청각 표시 장치가 시각보다 유리합니다. 생소한 상황에서의 오판은 지식 기반 행동의 에러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 빈출 12 산업위생 및 작업환경 관리입니다. 유해인자 노출 기준 중 STL은 15분간 평균값인데 11 사회 이하 간격 60분 이상이라는 4가지 조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 지수는 ODB 증가마다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과 지수 계산 방법을 알아두세요. 국소 배기 장치 제어 풍속 기준 수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가스 증기 상태와 입자 상태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국소 배기 장치 설계 원칙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운 유기용제 증기는 발생온보다 낮은 위치에 후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트호가는 유속 측정 장비이지 기류, 균일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직업병 및 유해물질 건강장애는 매칭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납, 카드뮴, 크롬 등 주요 물질별 건강장애와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정확히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료 채취 매체는 활성탄관, 실리카겔관, MC 역과지 등 사용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수동식 채취기는 확산 원리로 작동하며 기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농도 분포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므로 기하 평균을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OX 핵심 체크를 통해 자주 틀리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험 전 최종 점검을 위한 핵심 암기 총정리 페이지입니다. 이 한 페이지만 빠르게 복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메슬로우, 허즈버그, 브룸, 아담스 등 각 학자의 대표 이론과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자주 헷갈리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오답 함정 10선입니다. 임금은 위생요인이었죠? ERG는 내용 이론입니다. 채찍 효과는 하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증폭됩니다. 육시금화는 산포 감소에 중점을 두고요. CRB가 작으면 민감하지만 미세 조정에는 불리하다는 점,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을 때 발생한다는 점 등 이 10가지는 꼭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주요 공식들도 빠르게 훑어보시고 합격을 향해 끝까지 파이팅입니다.